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카카오 투자 알림톡 강유성입니다. 자, 지난주 월화 시장 흐름이 좋은가 하더니만 수목금 모두 빠지면서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내일 장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상세하게 한번 다뤄드림과 동시에 다음 주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은 종목들까지 영상 마지막에 추천해드리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 드디어 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령인 클래리티법이 마침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죠.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령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 논의 중인 걸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곧 통과 예정인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클래리티법인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 미국에는 데이비드 섹스라는 AI랑 가상화폐 차르가 있는데 트럼프가 가상화폐 관련된 일을 다 일임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상화폐 차르라고 하면 미국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그러한 고위직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항상 하는 말이 지니어스 액트랑 클래리티법 둘 다 패스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리티법이 정확하게 뭐냐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모두 동시에 추진 중인데 미국에는 두 가지의 규제 기관이 있습니다. 이 SEC라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있고 CFTC라고 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규제 기관이긴 한데 그 규제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이 SEC 같은 경우에는 증권을 위주로 하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근데 CFTC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을 규제하는데 여기는 그 규제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는 순간 이 SEC의 제재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 바이든 때 코인을 제재하기 위해서 저러한 수단을 써서 이 SEC가 여러 코인들에 다 소송 걸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클래리티법에 의해서 SEC가 아니라 CFTC가 코인을 관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법률을 패스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이 코인 관련 법령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자산 혁신법, 세 번째로는 금요일날 개정되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다가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혁신법은 그러한 가상화폐의 활용처를 확장하겠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기초로 한 이 ETF 상품을 허가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같이 지금은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없었던 기관들이 법적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자금이 코인을 베이스로 한 ETF 상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장이 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목금 동안 나왔던 이러한 눌림을 우리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메인 종목들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말고 후발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왜 시장이 계속해서 롱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2023년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호황이 왔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이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주가가 97,000원에서 최고가 584,000원까지 올라가는 약 5배 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냥 작은 기업이 5배 간 게 아니라 시총 1위였던 기업이 10조에서 50조의 시총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시장 내에 있는 자금, 신용잔고, 고객예탁금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을 보시면 이 해당 갈색 선이 고객예탁금이고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입니다. 고객예탁금은 말 그대로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계좌에 박아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는 신용을 써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그러한 잔금을 말하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2023년 그때 신용잔고와 고객예탁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신용을 늘려서 투자를 늘리고 또 현금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현금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때의 각각 최고점을 보시면 우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점이 20조 원이고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동시기에 이 최고점이 54조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이 두 가지 모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까지 계속 견인을 시키는데, 지금은 고객 예탁금은 16조 원 정도 더 상승한 66조 원이고 신용잔고는 20조 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보다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장 좋은 거 알겠고 이제 올라올 종목에 집어넣기 위한 총알을 계속해서 장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는 장이라고 하면,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총 들어가 있는 돈이 50조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50조 원은 이미 주식을 오래 해온 자금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러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승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더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50조는 계속 이 시장 안에서 순환을 하는 돈인데요. 근데 이게 가끔씩 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그려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이 위로 뚫고 가거나, 이게 1번, 아니면 너무 많이 빠지거나 해서 이렇게 뚫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1번과 2번은 둘 다 공통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시장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떨어지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더 많이 하락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요?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용잔고들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용잔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기존의 보유자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겪는데 외부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외부에 있는 인원들은 지금 시장 많이 싸졌네? 엄청 저가라는데?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때 새로운 자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예탁금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2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는 터져나가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인원들은 바이더 딥이라고 해서 저가에 종목들을 줍기 위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해당 부분도 소수지만 그래도 들어오긴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뭐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최근에 있었죠. 자, 코로나 시기에 2020년도 이때의 신용잔고와 고객 예탁금을 한번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분이죠. 이 신용잔고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고객 예탁금은 조금씩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악성 신용잔고들이 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종합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탁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 횡보하는 구간은 뭐냐면, 예탁금으로 있던 돈이 주식을 사게 되면 원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야, 코스피 올라온대, 코스닥 올라온대, 장 좋아진대 하면서 주식을 사는 만큼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유지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지금 현 상황은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승하는 장인데요. 이 흐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하면서 센티멘트 자체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그려졌었죠. 동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예탁금이 100조 원이 넘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흐름이 다시 역행하면서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은 센티멘트 자체도 좋고 장중에 급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개인이 밀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서 돈도 시장으로 들어오고 시장 안에서 돈이 많이 흐르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통화량이 늘고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뒤에 후임자를 미리 지정을 해서 레임덕 전략을 써가지고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 보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통화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나 지원금이 늘게 되면 자산시장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부동산이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증권시장,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 쓰는 거 보면 구조상으로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가 올 때 가장 멍청한 사람이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플레를 해치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이나 이 증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그냥 들고 있거나 예금 적금만 막 하고 있다 이러면 이후에 분명히 바보가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빚을 내는 건 안 되겠지만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우리 증권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들을 분석해 봤을 때 롱 포지션을 잡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도 있는 현금 다 때려놓고 투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 이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느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러다가 엄청난 눌림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워 담아도 됩니다. 어차피 코인주는 계속 갈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의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시장이 다 열리는 중이고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증권이 아닌 쪽으로 법을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도 오는 7월 중순에 이 해당 관련된 법들이 다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부담되시는 분들은 후발주로 이런 NHNKCP나 LGCNS, 미투온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우리 국내 1호 원전인 이 고리 1호기 47년 만에 해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해체 관련주로 보시면 대장주로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우진엔텍이나 오르비텍 있죠. 근데 이미 제가 저번 주부터 추천을 드렸고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가 다 뱉었습니다.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 후발주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성파워텍이나 수산인더스트리 그리고 G2파워 이 정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수산인더스트리는 원래 실적이 좋은 회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마지막 상승 나오면 이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전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건데요.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네임드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의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인데 원래 이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 두 개씩 해결을 하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거에 대한 수혜주로 국내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이글,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2차전지 흐름이 계속 좋아지면 가장 먼저 우리 대장주들 에코프로 BM, 머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2차전지랑 반도체, 바이오 올라와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 잘 나오고 있지만 유리기판이나 소캠, CXL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에게는 방위비를 5%까지 올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국방비가 증가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산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넥스원, 코츠테크놀로지 이 정도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스피를 그리던 그러한 시장에서는 섹터 자체가 이슈가 있고 좋아도 10개 종목 중에 3개 종목만 가고 나머지는 누워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8개는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뷰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도 좋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 RNM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다가 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메인주들이 눕기 시작하니까 후발주자로 로보로보나 휴림로봇, 유일로보틱스 얘네들이 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후발주자들도 다 보시면서 다음 주장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성이었습니다.